22차식. 그럼 오늘 주제는 개화 이후 혼란. 개화 이후. 우리나라가 개화.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다른 나라랑 문을 열어서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 그 나라가 어디였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과 맺은 조약이 뭐였죠? 맞습니다. 강화도 조약인데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른 나라들, 미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왜 하필이면 걔들은 왜 우리랑 교류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우선 당시의 유럽은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그 팔 시장이 필요했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어디든지 물건을 팔 나라가 필요해. 근데 문제는요. 잘 보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아이폰이 지금 몇 가지 나왔어? 14? 내일 갑자기 아이폰 15가 나온대. 가격이 10만 원이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사야지. 그럼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 어디 있지? 삼성, 갤럭시 어떻게 될까? 망해. 마치 이때요. 외국의 값싼 물건이 미친 듯이 온다. 쌀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걔들은 공장에서 만들고 우리는 사람들이 다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가격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일어난 일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생 이모혼란. 연도는 1882년 일어났고요. 여러분 선생님 연도를 쓰는 이유는 연도를 외우라기보다는요. 언제가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 흐름을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우리가 문을 연 다음에 혼란에 빠졌는데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은 이모혼란이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선생님들 얘기했는데 원래는 흥선대원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외국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왕권도 강화시키고 세도 정책도 끝냈어. 하지만 고종이 성인이 되자 당시의 고종 부인 민비와 고종이 흥선대원을 하야시켜서 물려치고 자기들이 정치가 됩니다. 근데 흥선대원은 외국과 교류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고요. 고종과 민비는 아니야. 우리는 외국과 교류를 해서 나라를 좀 바꾸자. 좀 개화에 가까웠어. 개헌을 하자. 그리고 이때 수많은 젊은이들도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부 열강을 가라니까 우리도 쟤들처럼 강해지자. 그럼 쟤들이랑 뭘 해야 돼? 교류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했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생겨. 그래서 강화도 조약으로 일단 부작용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조약을 맺는 법을 몰라서 이때 스타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노력 많이 했어. 당시에 통미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얘네가 담당해서 서양화를 만들었어. 이때 얘네가 했던 일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벨기군, 우리도 서양의 신식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수신사, 중국에는 영선사를 파견해서 걔들한테 문화를 좀 배우려고 했어. 그리고 신식 문물을 도입하면서 나라를 바꿨는데 저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 그리고 더 문제는 이때 돈도 돈이었는데요. 집권했던 민비, 당시의 민비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부정부패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세도 정치에 돌아가기 시작해요. 흥선대원이 열심히 다져오는 이 나라가 다시 민비가 집권하면서 나라가 망하는데요. 이거는 황현이라는 사람이 몇천여록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역사를 쓴 책이야. 이 사람 완전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쓴 기록이 대웅군이 10년 동안 쌓은 국가의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했다. 민비가. 왜냐면은 그 당시에 민비의 사촌 오빠 중에 민경우가 있었거든요. 민승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가 재산의 15%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민비 세력이 집권하면서 부정적으로 빠져.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이모혼란인데요. 이모혼란이 왜 일어났냐? 배경. 이렇게 당시 서양의 경제적인 침탈 그리고 민비 세력의 당시 부정부패, 국가 정체가 흔들리면서 혼란스러웠다. 돈도 없고. 이때 신식군대였던 벨기군이 조직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고,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쫄병들 쓰나고 활이나 차 같은 무기가 아니라 총으로 무장한 신식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얘들이야. 신식군대 보니? 그치, 느낌은 약간 신식군대 같지 않죠? 그래, 그 당시엔 최신식군대였습니다. 일단 무기가 총이었고요.
저런 군복도 국가가 줬어. 여러분 조선시대 때요. 군인들 군복이나 무기 같은 거 국가가 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가져가야 돼. 웃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군대 갈 때 총 사게 안 사게? 안 사게 가는 거 군대가 군인이 주거든요. 나라가 줘. 우리 남학생들은 잘 가. 아무튼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때 이 별기구는요. 국가가 저렇게 최신식 구별을 했는데요. 저기 입대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양반 자제들이 입대했어. 좀 부자들, 좀 권력된 애들. 왜냐면 저기 가면은 승진이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별기군이 창설을 했어. 그러면서 여기에 막 돈을 막 쏟아붓는 거야, 국가가.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군인들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매우 차별받습니다. 90군인, 아주 오래전에 있던 90군인들. 무기도 지들이 사고 군복도 제대로 안 주고 추워 죽겠는데 이름 망신시키고 또 제대로 양반 자제들이라고 해서 대리 잘해주고 뭐 그것까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안 줬어. 그래서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 당시 월급이 뭐였냐면 쌀이었어. 일을 했으면 쌀을 줘야 되는데 이 군인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줘, 쌀을 안 줘. 얼마나 줬냐면 13개월 안 줍니다. 1년밖에 안 줘. 1년 동안 안 줍니다. 왜 안 줬냐? 당시에 이 군대를 관장한 군인들 세경준 애가 민경우라는 거에서 민비 세력의 친척 얘기가 중 하나인데 얘가 중간에서 군인들하고 주는 월급을 다 뺏었어. 지가 그걸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지금 나라 사정이 혼란스러우니 지금 너희한테 월급을 못 준다. 이렇게 한 거야. 일단 군인들이 한 달, 두 달 참았어. 참고 참다가 드디어 13개월. 어떻게 보면 뭐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게 13개월인데 근데 월급을 제대로 안 줍니다. 반년, 1년 가까이.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민경우가 군인 여러분 저 이제 제가 월급을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한 거야. 군인 월급 받으러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줬거든요. 선해청으로 오세요. 여러분 월급 이제 주겠습니다. 지금 한 달치 딱 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군인들 했겠지. 여보 오늘 우리 뭐 먹을 수 있어 이제? 밥 이제 쌀국수 먹을 수 있다. 오늘 나 월급 받아. 기쁜 마음으로 갔어. 가서 봉투를 가지고 이제 쌀 가마를 딱 입고 집에 왔지. 근데 딱 끝나는 순간 놀래. 왜 놀랬냐면 쌀에 모래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쌀과 모래만이야. 또 그 쌀도 봤더니 쌀이 그냥 쌀이 아니라 막 물에 불린 쌀이야. 무게 늘리려고. 온갖 편법을 써서 완전히 쓰레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1년밖에 못 받다가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어땠을까? 기분 나빠요. 그렇지. 기분 나쁘지. 여러분이 죽으라 이랬는데 1년 동안 내 나라, 내 회사를 위해 죽으라 희생했는데 월급 원래 300 받았는데 150조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90군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나라 기업법을 잖아. 이때 90군인들이 봉기 뜻이 뭐냐면 벌떼처럼 일어난다 라는 건데요. 이제 90군인들이 봉기합니다. 이때 90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선해청에 담당하는 우리의 월급 담당하는 민경을 죽여버리자 해서 이때 명성을 친척이었던 민경을 죽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차별을 받았지? 누구 때문에 받기 시작했지? 누가 만들어줬어? 이 별기군 박살내자 하면서요. 이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게 일본인들이었어. 그래서 얘네가 당시에 일본 일본의 공사관을 공격해서요. 당시에 일본 공사를 불태우고 일본의 당시 무기교관, 군인 교관을 살해하는 등 나라를 기업버립니다. 그리고 민비, 당시에 이 여자 때문에 당시에 민비, 이 왕비가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다. 민비를 살해하자. 그러면서 죽이자 하면서 궁궐에 처벌합니다. 이때 왕비였던 민비는요. 황급하게 부하와 함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우리 안성 오른쪽에 있는 도시 쌀이 유명한 이천의 장원이라는 데까지 도망을 가요. 순식간에 도망을 가고요. 나라는 혼란스러워. 고종 난리가 났어. 군인들이 반란해서 나라는 혼란스럽지. 군인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왕비 죽이자고 했지. 그래서 너네 왜 모르고 나니? 뭘 들을게. 그때 얘네가 뭐라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정치할 때 살기 좋았다. 누구였지? 흥선대원이지. 흥선대원군 다시 불러오세요. 그래서 당시 흥선대원군을 재집권시킵니다. 재집권. 그러니까 선생님 좀 안타까운 거는요. 고종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봐봐.
아빠가 정치하다가 다시 자기 부인이랑 정치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못한 다시 아빠를 불렀어. 즉 고준이랑 필터 자체가 조금은 정치적 리더십이 좀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게 돼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고준이가 무능했던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우리 독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한 캐릭터긴 하지만 조금은 이런 모습이 아쉽다. 근데 이때 대학 승선대원이 재집권을 하고 빠르게 안정시켜. 그리고 군인들도 불만 싹 사라지고. 근데 이때 문제는 민비가 살아있습니다. 당시에 도망갔던 민비가요. 편지를 보내. 고종한테. 여보, 나 살아있어. 나 좀 도와줘. 이때 고종도 어떻게 하면 민비도 다시 올리고 우리 아빠 내쫓고 나이가 다시 집권하지. 근데 지금 군인들은 누구 편? 흥선대원 편. 지금 날 도와주는 군인이 없어. 그럼 고종의 선택은? 해소는 안 될 수 있는데 바로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 고종이 청나라한테 지금 나와 왕비가 권력이 이러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 군대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는요 4대 관계잖아요. 우리가 청나라의 황제로 우리는 왕으로서 모신 나라잖아요. 형식적으로 외교로. 그래서 이때 청나라가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고종의 요청을 받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당시에 흥선대원을 납치해가 버립니다. 그리고 99년대 다 체포해서 관련 주동자를 다 사형시키고 다시 민비를 왕비로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조선을 지배하는데 문제는 결국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누구 눈치 봐야 돼? 그치. 고종과 민비는요 청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이걸 빌미로 주둔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정 가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도와줬잖아. 너네 우리가 시킨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문제는 일본의 공사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리들이 죽거든요. 그게 일본이 이런 거야. 야, 조선, 너네 우리나라 사람 죽었으니까 뭐 해라? 배상해라. 이때 맺었던 조약이 제물포조약입니다. 제물포가 어디게? 인천이야, 맞아. 제물포조약을 맺는데요. 이것은 조선과 일본이 맺는 조약인데요. 이때 인천에 일본이 무서우니까 서울까지는 못 와. 왜냐면 이모블라시를 날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조선한테 야, 조선, 너네 이모블라 끝났어? 근데 무서우니까 못 와. 니네가 인천까지 와. 만약에 90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인천으로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왔는데 이미 끝났대. 그래서 이때 제물포에서 조약을 맺어. 배상금.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좀 죽었다. 배상금 내놔라. 그리고 너네 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공사관, 즉 일본의 대사관을 공격한 거야. 우리 대사관을 공격했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대사관은 우리가 지키겠다. 즉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야. 일본군이 주둔하는 거야. 우리나라 군대를 너네 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공사관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니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어디 나라 군대가 들어온 거지? 일본. 또 하나.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 상태야. 굉장히 좋은 상태일까? 혼란스러운 상태일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외국 군대가 남의 나라 들어온다는 건요. 이때 물론 지금 우리나라 미군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미국이랑 무슨 관계지? 동맹관계야.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때 일본이나 중국이나 둘 다 목적은요. 동맹보다는 뭐 하려는 뜻이 컸을 거야. 정복.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 좀 약간 침탈을 당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 학습 목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사건이야. 갑, 신, 정근 1884년이었습니다. 이모블랑 끝나고 몇 년 뒤? 2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갑신, 정변. 정변이란 뜻이 뭐냐면요. 정치적으로 변란이 일어났다.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쿠데타로 번역을 해요. 쿠데타. 자, 정치적 변형, 정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왜 일어났냐? 배경부터 볼게요. 자, 이모블랑이 끝나고 1년 정도 2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청나라의 간섭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청나라가 그냥 조선
왕비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냐? 너네 우리 말 들어라. 청나라의 간섭이 점점 심해졌고요. 이때 이 청나라의 간섭에 대해서 개혁파,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바꾸자는 이 개혁파가요 쪼개지게 돼.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쪼개졌냐? 온건이 있고 급진이 있는데, 얘들아 온건계합하고 급진계합하가 있는데요. 저 온건 뜻이 뭐지? 맞아. 유지보다는 조금 바꾸자는 건데 천천히 바꾸자는 거. 온건 뜻 자체가 따뜻한 문자야. 따뜻하게 천천히 나라를 서양처럼 바꾸자. 얘들이 온건계합하고요. 급진계합하는 나라를 그냥 기어버리자. 빠르게 기어버리자. 이게 급진인데, 당시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얘들로 나뉘어. 당시에 온건계합파는요 어떤 주장을 했냐? 온건계합파는 우리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자. 양무운동. 자, 이게 무슨? 그리고 급진계합파는요 아니야. 우리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거든요. 메이지 유신. 자,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면서 얘들이 갈라져. 그러면 온건파에는 청나라한테 친하게 지내자. 급진계합파 누구랑 친하게 지내자? 일본이랑. 이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무이 뭐고 메이지 뭐냐? 놀랍게도 우리는 작년에 저걸 배웠습니다. 양무운동이 뭘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시. 무기. 훌륭합니다. 맞아. 양무운동은요 이렇게 보면 돼. 체제, 전통은 유지. 우리나라의 전통, 이런 거는 유지. 서양의 기술, 이게 양무야. 반면 얘는 서양의 체제 그리고 서양의 기술 싹 다 받아들이자.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청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러고 1800년쯤에 일본은 미국한테, 청나라는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랑 일본도 알아. 뭘 알았냐? 우리가 서양보다 약하다. 그럼 우리가 강해지려면 서양에 될 거를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이때 중국에서는요 양무 뜻이 뭐냐면 서양의 무기란 뜻이야.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는 서양 무기가 세다. 그러니까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 이게 양무운동이고요. 당시 일본은요 아니야. 나라 싹 다 바꿔버려야 돼.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 정치 체제, 즉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국처럼 왕은 있지만 법 아래 있는 입헌 군주제 그리고 의회도 만들면서 민주적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서양의 기술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메이지 유신. 무기만 받아들이자. 이게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게 양무운동. 아니야. 모든 체제를 다 바꿔야 돼. 이게 메이지 유신. 일본 메이지 유신인데, 온건계합파는 천천히 중국처럼, 급진계합파는 일본처럼 싹 다 바꾸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왕이야.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왜? 왕이라면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왕권 중심은 양무운동이다. 즉 메이지 유신처럼 바꾸려면요 왕은 정치하면 안 돼. 의회가 정치해야 돼. 즉 왕은 권력을 잃게 돼. 그러니까 당시에 대개 보통의 왕이라면 이걸 지지해. 그러니까 급진계합파의 인기가 적었어. 그리고 급진계합파가 솔직히 문제는 이 급진계합파들이 김옥균, 박용호, 서석구, 홍영식인데요. 온건계합파는 김호지, 김윤식, 뭐 어영준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나이가 훨씬 많았어. 얘들은 이제 막 인관한 애들이야. 얘네 관직이 높을까 낮을까? 낮아. 그리고 더 문제는요. 이때 개화 전쟁을 하는데 고종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얘들 딱 계합파를 불러놓고 야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돈 좀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온건계합파들은 전화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한 거야. 돈을 그냥 찍어내자. 돈이 없으면 지금 찍어낸 다음에 필요한 걸 사자.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왕가죠. 인플레이션인데 화폐가 풀리면.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는 안 됩니다 하면서 저희가 일본이랑 친하니 일본한테 돈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한 거야.
그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급진기압의 입지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 이때 내용 급진기압파한테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청푸전쟁이 일어나요. 청나라랑 프랑스가 베트남을 누가 지배할 거냐. 이때 베트남도요 청나라한테 사대를 하던 나라였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청나라가 베트남을 후릴 거야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때 1884년 베트남과 프랑스가 싸워, 아니 중국과 프랑스가 싸워.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의 전두환은 약 1,500명 정도였나? 그 정도의 병력을, 절반의 병력을 프랑스로 보내버립니다. 베트남으로 보내버려. 그러니까 지금 조선 내 중국 병력이 절반이 줄었어. 이때 김옥균이 청나라 군대가 없는 지금이 우리가 권력을 차지할 때다. 그래서 일본에 간다. 일본에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메이지 유신처럼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군대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해. 그래서 이때 김옥균, 홍영식, 박영호, 서재필 이러한 청년들 지금 보시면요 몇 살 같아? 박영호 좀 이거 늙어서 찍은 거야. 이거 늙어서. 이게 얘들 딱 갑신점 일으켰을 때 찍은 거거든요. 갑신점 내가 일으키기 전에, 직전에 딱 몇 살 같아? 그래서 딱 지금 많이 봤으면 20대 아니면 30대 같죠? 여기서 가장 어린 애가 누구냐면 누가 제일 어려 보이니? 세 번째. 이분이 제일 어려. 이분이 서재필인데요. 서재필이 이 당시 나이가 18인가 그랬을 거야. 10대야 10대. 10대 때 이거 같이 사냐거든요. 김옥균이 이때 나이가 아마 32인가 그랬고 30인 초반이었고 나머지도 20대인가 30대인가 그랬어. 김옥균이 아마 제일 형이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집권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운동개보다 힘이 너무 세. 우리의 입장대로 안 될 것 같아. 얘네처럼 될 것 같아.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래서 얘들이 일으킨 사건이 갑신 정변입니다. 얘네가 1884년 당시에 지금의 우체국이었던 우정국이라는 건물을 만들었거든요. 우정국. 그래서 우정국이라는 걸 만들었더니 체크업 파티가 열립니다. 체크업 파티가 열리는 밤에 얘네가 우정국의 모든 온건기압파, 급진기압파 인사를 다 불러온 다음에 술 먹고 한참 놀 때 불을 지릅니다.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고 당황했을 때 이때 일본군과 급진기압파들이 온건기압파를 싹쓸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고조한테 갑니다. 고조한테 딱 갔어. 당시에 고조와 민기가 딱 있는데 엄청 놀래. 왜 놀랐냐면 서울에서 총소리가 나고 불이 막 났어. 마치 2년 전에 무슨 일 있었지? 이거 일어나기 2년 전 첫 번째 사건. 이모군란 경험을 했던 애들이야. 또 뭐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김옥균이 전화 받았습니다. 또 다시 이모군란 같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그래서 민귀와 고종을 당시에 동공적으로 대진시켜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딱 도망가게 한 다음에 김옥균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모든 신하들 앞에서 지금 고종의 허락을 받고 나라를 바꾸도록 했다. 우리 조선이 개혁하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등장에서는 고종 대신에 얘가 발표하는 거야. 우리 조선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다. 이때 내용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14개의 장각이 있는데요. 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우선 우리나라, 청나라에 사비하지 말자. 우리는 자주국가다. 지금 청나라에 잡혀간 흥선대원군 데려와라. 두 번째, 이거 되게 멋있어. 모든 인민은 무슨 권리? 여러분 조선시대는 평등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양반과 일반 백성과 천민은 신분제 사회야. 근데 그 신분제를 어떻게 하겠대? 없애겠대. 게다가 봐봐. 관리는 문벌, 가문이라는 뜻이야. 가문을 보지 않고 뭐 했다 봅니다? 능력. 즉 청에 차지하지 않고 문벌, 가문 보지 마라. 즉 평등한 사회로 바꾸자. 능력을 봐라. 게다가 얘네들 즉 그 문벌을 없애고 신분제를 없애야 되는 뜻이야. 신분제. 아예 신분제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능력만 보자. 그리고 공간 정치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보면은 세 번째 세금제도를 기억해서 백성을 편안하지 않고 재정을 영역하게. 즉 관리들 백성들 수탈하지 말라. 그래서
조세제 개혁. 세금을 걷는 제도. 조세제도 개혁. 자, 지금 잘 보세요. 당시에 얘네가 갑신정변이라는 걸 일으킨 다음에 권력을 잡고 발표를 했어. 청이 사대하지 말 것, 문벌 없앨 것, 신분제 없앨 것, 조세제도 개혁해서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 근데 여러분, 이거 일으킨 애들 김옥균, 서대필, 홍원식, 박영훈 애들인데 얘네들 다 출신이 뭐예요? 신분이 뭐였길래? 양반이었어. 심지어 김옥균은요 안동 김씨 출신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의 가문이었어. 근데 얘들이 스스로 조선을 어떻게 하자? 바꾸자. 신분제 없애자. 얘네는 정말 꿈이 있었던 거야. 어떤 꿈이 있었냐면 지금은 내가 양반으로서 지배자지만 이게 옳다고 본 거야? 틀리다고 본 거야? 이건 틀리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나라를 꿈꾼 거야. 얘들이. 심지어 얘들은 양반들인 거야. 즉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내려놓는 거야. 이게 성공하면 자기들은 내려놔야 권력을.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청년들이야. 게다가 백성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제도도 개편하게 돼. 너무 훌륭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 이때 딱 3일 만에 끝나버려. 3일 천하로 실패합니다. 딱 김옥균이 집권하고요. 나라를 바꾸려고 딱 하는데 이때 고종과 민기가 숨어 있었어. 대피한 상태야. 김옥균이 일단 여기에 숨어서 계산하면 거기를 감금을 시켜버려. 근데 민기가 이상해. 고종과 있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반란이 일어났다는데 그날 밤만 총소리 쭉 나고 불나고 너무 조용해. 반란이 일어난 건 지금 너무 조용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민기가 고종과 알아보라고 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알고 봤더니 김옥균 일파가 옹봉계약까지 쓸어버리고 집권한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바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때 민비는 고종과 민비가 누구한테 또 도움 요청했게? 청나라의 도움을 또 요청합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지금 얘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얘들이 진압하러 왔고요. 이때 얘를 지켜주는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싸웁니다. 근데 이때 당시 군대 수가 청나라 훨씬 많으니까 일본군이 일단 후퇴해. 그래서 얘들은 3일 만에 끝나는데 얘들은 어떻게 됐냐? 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애냐? 일단 박영훈은요 끝까지 왕을 지키겠다 그래서 고종 옆에 지키다가 나중에 체포당해서 반역죄로 사형당해 죽는데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뭐 백성들한테 돌맞아 죽었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백성들은 갑신정변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반란이 있었다 해서 얘들이 때려 죽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은 누굴 위한 정책을 펼친 거야? 백성을 위한 정책이야. 근데 백성들이 얘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야. 얘들의 한계점은요. 정말로 얘들의 개혁이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었어. 얘들보다는 백성을 위한 거였어. 그럼 얘들이 이러한 세상을 꿈꾼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 백성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얘들이 백성이랑 상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우리가 바꿔줄 테니까 이랬던 거야. 백성들 너네는 우리가 바꿔줄게. 즉 엘리트주의였던 거지. 백성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바꾸고 있던 거야.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백성들 눈에는 얘들은 그냥 반란죄야. 왕을 몰래 감동한 다음에 나라를 기업화하려.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는 얘들은 그냥 반역죄였던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얘들 정말 훌륭한 목표와 꿈이 있어. 그럼 이걸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얘들이 청나라 군대 없네? 일본이 도와준다 그러네? 우리는 입지가 점점 약해져.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변을 좀 급하게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목표가 있으면요. 단계적으로 좀 밟아 나가셔야 돼요. 이걸 충분히 다른 사람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래야만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리더가 되시고요. 얘들은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부족했다. 리더로서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 좀 아쉽죠. 결과. 첫 번째. 청나라가 또 이걸 진압했어. 그럼 당연히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야, 또 우리가 도와줬네. 조선 왕비 고맙지? 고종 민비 고맙지? 너네 우리 말 잘 들어. 그리고 두 번째. 이때 또
또 일본 군대가 청나라랑 싸우다가 죽었네? 그럼 일본 애들은 또 뭐라고 하냐? 야 조선 너네 때문에 또 죽었잖아 하면서 한성조야. 야 배상금 내자. 이거는 조선과 일본 내준 거야. 조일. 야 너네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 또 죽었잖아. 배상금. 뭐냐냐? 이게 한성조야.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안 보일까 봐 선생님 위에다 쓸게. 세 번째는요. 여러분 청나라 군대랑 일본이랑 싸웠어. 지금 조선에서 두 나라가 싸웠어.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사건이야? 둘이 전쟁할 수 있는 사건이야. 근데 지금 일본이 봤어. 뭘 봤냐? 지금은 청나라랑 싸울 때가 아니야. 왜냐면 청나라가 지금은 우리보다 세다. 왜냐면 군대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일본과 청이요 조약을 맺어. 그 조약이 행진 조약이야. 중국에 가서 됐습니다. 이때 조약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전쟁을 뻔했으니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맺은 조약인데 이때 청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 행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 우선 조선 내에서 일본군, 청나라 군대 다 모두 빠지자. 군대 철수야. 군대 철수. 그리고 만약에 조선에서 청나라든 일본군이든 군대를 요청하면 보내야 되잖아. 그때 이거 알려줄 때 공부하면서 조선에 파병할 경우 군대를 보낼 경우 서로 알리기야. 즉 만약에 조선에서 또다시 청나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럼 청나라가 일본한테 뭐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지금 조선이 군대 보내라 했거든. 나 그래서 군대 보낸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 반대로 일본도 야, 군대 보낼 일이 있어. 그럼 청나라한테 알리자. 이게 행진조약이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모군랑 각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고로 얘들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홍영식은 그래서 죽었고 박영우는 이때 다 같이 어디로 넘어가면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다 같이 일본으로 가. 근데 박영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약간 일본의 뭐 앞잡이까지는 아니라도 일본한테 좀 약간 이용당하는 정치인이 되고요. 서세필은 얘가 그때 막내였잖아. 그래서 얘가 일본에 가서 느껴. 아 지금 우리가 타이밍이 안 좋았구나. 아, 내가 충분히 그렇게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게 부족했구나. 그럼 이런 일이 다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얘는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 나중에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서 독립운동하는데 되게 앞장섰다는 인물이고요.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요. 민비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갑신정변 때 민비의 사촌 오빠가 죽어. 민송은 죽어. 그래가지고 이때 죽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비가 얘는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한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일본에 갔다 프랑스까지 넘어가거든요. 이제 프랑스의 자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죽여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꿈을 꿨지만 실패했던 매우 혼란스러웠던 역사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 이 펜진주약에 대해서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서 끝! 노트북 잘.